경상남도 합천군 고교생들이 28일 자매결연을 맺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가 지난 29일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찬 소장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을 초청해 시민참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정규과목채택추진위원회가 이번 9월 학기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올해 52명의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 짓고 시상식 일정에 대한 공식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합천군 고등학생들이 지난 주말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웠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합천군 고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등 총 20명이 28일 버겐 카운티 청사를 찾았습니다.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생들은 이달 중순 페어리 디킨스 대학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서머 프로그램을 마치고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계기는 저희가 이제 페어리 디킨스 대학교에 여름 서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하고 함께 어학연수차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7월 31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한 버겐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고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Hope when they go back to Korea, they take good feelings about Bergen County and how much we were glad to see them, and hopefully they come in the future and perhaps we can go there. But it was a wonderful exchange program here today. 기념 촬영 후 학생들은 버겐 카운티장 오피스 등 버겐 카운티 청사 내부를 둘러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 와서 그냥 그 나라 문화를 접해 본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일단은 좀 유명한 곳에도 많이 갔고 해서 그냥 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모든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31일 출국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가 지난 29일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찬 소장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을 초청해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인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가 29일 뉴욕 뉴저지 유권자센터에 김동찬 소장을 초청해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동찬 소장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정부 활동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개념부터 역할까지 자세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거의가 다 노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율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들 노인들이 우선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든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세한 내용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김동찬 소장은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 자라나는 한인 후세들이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별히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뉴욕주 정부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So that your concerns are addressed, and I am fully committed to electing somebody of Korean descent to public office.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한인 노인들이 미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카운티 발전과 한인 후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뉴욕주의 노인 복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가 이번 9월 학기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학기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과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 2년차 지원금까지 총 6만 5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이 다 같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다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동포 1세들이 우리 도와주셔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데 후원을 해주신다면 이 후원은 앞으로 우리 한인 후손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말이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1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뜻있는 그러한 선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중 5만 달러는 모금된 상태며 15,000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레오니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개설을 원하고 있고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한 11개 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내 약 1000개 학교에서 중국어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반은 약 65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화 추진과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한국어반 개설을 통한 한글 전파와 그로 인한 한국 문화 선전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시기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올해 52명의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 짓고 시상식 일정에 대한 공식 일정을 밝혔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총 52명의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 짓고 장학금 전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장학생들은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개인 기부 장학금 수상자는 최대 3,000달러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예, 오늘 저희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에서 저희가 장학금 수요 때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받은 게 토럴 23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2명을 선발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발에는 예년보다 우수 지원자도 많았지만 어려운 가전 형편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공립대학 재학생들의 지원이 사립대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 중에도 여학생이 65%를 차지한 것에 비해 남학생은 35%를 보여 공립대 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신청 지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이번 지원서들을 읽을 때하고 저희 소감은요. 학생들이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신감이 굉장히 만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고 저희를 아주 기쁘게 해주고 장학금을 주는 입장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저지 초대교회가 기부한 1만 달러로 신학대 재학생 3명이 장학생에 선발된 것도 특징이지만 이 또한 지원율이 저조했다며 신학대 학생들의 지원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2011년도 한미장학재단 동북부지부 장학생 시상식은 9월 10일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31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한 세부 내용을 보면 미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두 단계로 나눠 2조 5천억 달러가량의 지출액을 삭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은 1단계로 즉각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1단계 지출 삭감 때에 국방 분야에서만 3,5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세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채 법정 한도 역시 두 단계에 걸쳐 지출 삭감액과 비슷한 규모인 2조 1천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치권이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막고자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고했던 신용 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미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이 성장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 지출 감축안이 앞으로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일 밤 극적으로 타결된 부채 상한 증액 타협안에 대해 무디스, 스탠다드 & 푸어스, 피치 등 신용평가 회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이 어렵게 타결됐지만 앞으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일 전망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 연방정부는 그 즉각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정부 지출을 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조 4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 하반기부터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집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시점에서 정부가 이를 부양할 만한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 경기 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날 가능성은 더 낮아진 셈입니다. 미국이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미국 경제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정부가 1년 이상 더 기다렸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인 휴스턴과 댈러스는 1일 낮 최고 기온이 폭염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화씨 100도를 웃도는 등 텍사스를 비롯해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뉴올리언스, 조지아주 등 남부 지역은 한낮에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댈러스와 인근 포트워스시는 31일째 100도씨를 웃돌고 있어 1980년에 세워진 이 지역의 42일 연속 100도 기록 경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댈러스의 기온은 1일 화씨 111도를 넘는 등 오는 10일까지 10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남부의 이상 고온으로 각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폭염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고온보다 열대야 현상이 주민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 워싱턴 DC는 7월 기온이 187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뉴욕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8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내놓은 2010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뉴욕시 아시안은 103만 8,38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0년에 비해 2000년 증가율 54.3%에 비해 증가폭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신규 이민자의 유입이 크게 늘지 않았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아시안들이 자녀를 갖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히스패닉 부부는 10년 전과 비교해 52%나 줄었습니다. 6살 이하 아동 인구는 2000년에 비해 1만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 위기를 계기로 달러화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올해 안에 달러당 1,000원 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율 1,000원 선 붕괴는 대형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중소 수출 기업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 잔액은 이달 말 86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1일 외국계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와 민간 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환율 1,000원 선이 무너지면 2008년 4월 28일 이후 처음이 됩니다. 컴퓨터 성능의 무한 질주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소형화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한꺼번에 과도한 전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에 최신 제품에서 과부하로 인해 트랜지스터의 21%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5년여 내에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컴퓨터 기술의 한계는 해당 업계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무어의 법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 창업자의 일원인 고든 무어가 지난 1965년 제시한 이론으로 약 2년 주기로 컴퓨터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무너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동안 당연시해온 신제품의 출시 주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소위 차세대 제품이 나오더라도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에이스 태권도에서는 2012년 7월에 실시되는 USA 태권도 국제경기 주니어 올림픽에 참가를 위해 매주 토요일 3시부터 5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씩 11세부터 18세까지 8명 인원 제한으로 교육생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에이스 태권도를 방문하시거나 201-696-5278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프링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 동부 친선 탁구대회가 뉴욕 한인 탁구협회 초청으로 7월 30일 뉴욕 탁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단체전은 A조 우승 뉴욕, B조 공동 우승 필라, 워싱턴, C조 우승은 워싱턴이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은 A조 우승은 뉴욕의 나승균 씨, B조 우승은 워싱턴의 최병희 씨, C조 우승은 워싱턴의 이동익 씨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바뀐 뉴저지 메디케이드 제도의 변화로 혼란스러운 뉴저지 한인들을 위해 FGS 한인동포회관과 버겐카운티 노인복지과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버겐카운티에서 10여 년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담당 카운셀러로 계신 이상윤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인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저지 한양마트에 위치한 갤러리 1&9에서 8월 전시로 추상적 표현주의 화가 박재은 선생님의 개인전 모스틀리 플라워가 열립니다. 8월 5일 금요일부터 8월 23일 화요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의 오프닝 리셉션은 8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2011년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태권도복 지원 대상자 신청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받습니다. 태권도를 미국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2011년 상반기에 채택했거나 2011년 하반기에 채택할 학교 교사 및 태권도 관장은 누구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복 신청 접수 마감은 8월 22일까지며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이 책은 삶을 윤기 있게 만들기 위해 도시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뉴욕에 살게 된 것을 계기로 사람들, 즉 뉴요커들이 도시와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세밀히 관찰합니다. 이 책은 뉴욕을 샅샅이 살피며 취재한 뉴요커의 삶을 12개의 주제로 나누고 서울과 비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 고교에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을 위한 동포사회 기금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눈빛과 피부 색깔이 다른 타민족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경미 한국어 교사의 지도 아래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이용해 개설된 한국어 특별 수업을 들으면서 유창하게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한국어 강좌는 뉴욕시 교육국이 진행하는 외국어 인리시먼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에 관심 있는 뉴욕시 성적 우수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 7월 4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총 56명이 참여한 이번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타민족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통 민요와 가요까지 배워 유창한 솜씨를 뽐냈습니다.
한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클래스에서 묵묵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경미 교사는 지난 5년 전 브롱스 사이언스 과학고등학교에서 억울하게 한국어 교사직을 해임당한 뒤 그동안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장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시 예산으로 타민족 학생들에게 묵묵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최경미 교사는 그동안 뉴욕 한국문화원이나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추진위원회로부터 이렇다 할 만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갖고 뉴욕시로부터 예산을 타내 뉴욕의 타민족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일에 주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롱스 차터스쿨과 PS111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재직하고 있는 최경미 교사는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뉴욕시 교육국이 특별히 마련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맡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본 타민족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데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뉴욕시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어가 뉴욕에서 보다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경미 교사와 같은 뜻 있는 한국어 교사들이 많이 배출돼 미 주류 사회에 한국어가 보다 많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각 한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1일 날씨입니다. 8월 첫째 날 구름 약간 끼지만 자외선 강하고 습도 높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90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8월 2일 날씨입니다. 햇빛 쨍쨍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90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네, 접근 금지 명령을 영어로 restraining order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을 계속 느끼시면은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다음에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단순히 직접 컨택하는 것 외에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1, 2주 후에 재판 날짜가 잡히는데 이 재판에 가서는 임시로 받은 접근 금지 명령이 영구화될 건가 말 것인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접근 금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한다면은 형사적인 거를 민사 차원의 합의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